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이윤선입니다. 자, 어제 현충일로 휴장이었죠. 금요일인 오늘만 잘 버티면 내일부터 또다시 주말이 찾아오는데요. 과연 금요일 오늘장 좀 지켜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미중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양상이 글로벌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적응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갈등 악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간밤에 미국과 멕시코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멕시코와 협상 잘 끝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0.5%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마이크 펜스 미국 부대통령은 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역시나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시장 흐름과 이슈들 잠시 후에 고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 시청이 가능하죠.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 참여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여러분들을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여승재라고 치신 후에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났어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종목 상담 외에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에 고수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승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수님 일단 오늘 코스피 정말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 바로 하락 반전을 했고요. 코스닥은 일단은 상승세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또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요. 오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나왔었죠? 네. 그리고 오늘은 또 금요일 시장 고수는 지금 시장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화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지수 과매도 구간을 해소시켜준 것이 누구다? 외국인 선물 매수가 과매도를 해소시켜 주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이제 화요일 날 한 2060선, 70선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었지만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외국인 선물 수급 좀 주목해서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화요일서부터 오늘까지 어제 하루 휴장이었지만 오늘까지 외국인 선물이 매도 우위예요. 매도 우위. 그러니까는 코스피 시장은 올라갈래야 올라가기가 힘이 좀 빠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종목, 보유 종목 내지는 또 매수, 신규 매수 이런 부분들 또 잡아 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수급을 조금 오전에 보고 있으니까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그 수요일까지 매도하던 거에 비하면 좀 약해져 있습니다. 매도 강도가 좀 약해져 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어지고요. 그래도 이제 비차익 프로그램, 비차익 쪽으로도 매도가 우위로 잡히고 있어서 오늘도 좀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다. 대신에 하락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하락하기.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시장 상황을 좀 제가 이제 장전 시황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시장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지금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까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라면 한국 증시가 미중 무역 분쟁 격화 이런 거는 둘째치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을 했다면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지금 간밤에 미국과 그 멕시코 미국 대멕시코 관세부가 이 부분을 가지고 미 언론에서 또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려가 완화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전에 미국이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하면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관세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완화되어지면 반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도 이 국채 수익률 역전에 의해서 통화 정책 이 부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거라면 상승의 힘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장을 보실 수 있는 시장을 파악하는 분석이 아니라 분석은 전문가들 영역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파악을 하는 힘을 좀 기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 일단 상승은 어렵지만 하락폭도 크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또 오전장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그건 뭐 당연히 수급이죠. 그 전까지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반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동반 매도를 했는데 수요일 오후서부터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 포착이 되더니 오늘은 오전장 같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적극적이기는 불투명한 부분이 너무 많고 대신에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라든지 그리고 화웨이 제재라든지 이런 개별 이슈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장비 쪽, IT 장비, 통신 장비 또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배트맨 시간에 디스플레이 좀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OLED 쪽 해가지고 오늘 힘스 같은 경우에 오전장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으로는 좀 가볍죠. 가볍다 보니까는 시장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부분이 있으면 좀 중소형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이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이 러시아 이제 5G 화웨이가 통신 장비 계약 이런 체결 뉴스도 있었는데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게 수혜를 볼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근데 대신에 일희일비 하시면 안 돼요.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되고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통신 장비 쪽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로 좀 종목들 상승세가 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통신 장비가 좀 상승세 보이고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장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제 눈에 띄는 건 지금 비금속 광물이 조금 어느 정도 흐름이 조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근데 비금속 광물하면 흔히 히토류를 가장 먼저 요즘에는 떠올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히토류 관련해서는 이렇다 또 다른 호재가 새롭게 터진 게 없는데요. 네, 히토류 말고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업종을 보실 때 특히 이제 업종 주도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잖아요. 네. 그 업종을 주도하는 것은 시총이 아무래도 그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종목들 주가 등락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금속 광물 안에는 좀 여러 가지 섹터가 좀 섞여 있어요. 종목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도 있고 히토류 관련된 종목도 있고 또 대북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비금속 광물 업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2차 전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삼성 SDI가 또 바닥에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관련된 종목들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비금속 광물 업종의 코스피 업종 내 상승률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포스코 케미칼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금속 광물이 꼭 히토류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2차 전지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또 혼재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리드를 해주고 있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양새라는 말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OLED 얘기해 주셨잖아요. 힘스. 힘스 지금 상승세 굉장히 좋아요. 10.59% 오르고 있는데 OLED의 힘스 말고 또 다른 종목들도 오늘 흐름 괜찮게 나타나고 있나요? 제가 이제 OLED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이제 장비 소재주 다 같이 이제 관심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뭐 이번 달이 아니라도 이번 달 이후로 7월 달, 8월 달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힘스 종목이 이제 가장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연일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지금 장중 고가가 장 시작한 지 지금 1시간 10분 정도 되는 가격 시간에서 이제 장중 고가 16.8%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지금 그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그 디스플레이는 뭐로 꾸려지겠어요? LCD? LED? 아니죠. OLED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시장을 중국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하지만 한국 수출이 굉장히 좋지 못하죠.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OLED 쪽 수출은 그래도 굉장히 좀 반도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수출 지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에 의해서 주가 조정을 받아준다면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쪽이 또 디스플레이 OLED 쪽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힘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어요. 보여왔고 위쪽으로 좀 저항이 이제 저항 구간에 이제 맞부닥치게 됩니다. 제가 보는 가격으로는 22,000원서부터 해서 25,000원 가격 구간은 이제 가격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힘스 같은 경우에 신규 접근을 하시기엔 차라리 횡보,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받을 때 좀 노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힘스 외에도 제가 뭐 종목을 다 하나씩 보여드리기는 좀 시간도 짧고 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눌림목에서 이제 많이 이격을 벌이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디스플레이 OLED 쪽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만사형통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이런 부분들도 차트 또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도 가능하니까는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OLED 섹터의 다른 종목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면 일단 언급이라도 조금 힌트라도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오후 시간이라든지 제가 이제 주말에도 네. 종목 상담이라든지 시장 상황을 제가 간간히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관심 종목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차트를 또 캡처해서 올려드리기도 하니까는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OLED 관련해서 혹은 또 다른 주요 이슈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여승재라고 치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링크와 함께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 또 하나 오늘 눈에 띄는 섹터가 엔터주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BTS 관련해서는 그 관련주들은 알겠는데 그 외에 뭐 SBS 관련해서도 좀 흐름들이 잘 잡히고 있거든요. 이제 그 방탄소년단 그게 좀 좋은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이번 네. 주에. 근데 지금 그 공연 일정이 계속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연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 BTS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근데 이미 주가 조정을 받아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반등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 주 초에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중이시겠지만
그 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손실 구간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공연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어느 가격대에 보유를 하셨느냐에 따라서 또 대응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지금 뭐 DPC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고 있죠. 윗꼬리 달고 있고 6,500원 가격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6,500원 위에서 7,000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전히 손실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 대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승할 때 손실폭이 줄어들 때 비중을 줄이실 거예요? 아니면은 내 매수가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또는 이번 주 초에 매수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차익 실현을 보실 거예요? 예? 그 굉장히 정하시기 어렵죠. 네.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엔 그렇게 크게 최선호하는 sek터는 아니에요. 차라리 이제 엔터주 안에서도 이제 좀 나뉘지만,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주인가, 다음 주죠. 11일이니까 11일에 3대 게임 이벤트죠. 이게 이제 E3, 2019년 E3가 이제 개막을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게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게임 많이 좋아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한 달 얼마 정액제로 게임을 이용하셨는데 그게 모바일로 많이 넘어오면서 무료 게임화 많이 되었잖아요. 리니지 같은 경우에도 부분 무료에서 무료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건데, 근데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가면서 구독권, 외국 기업들은 이제 구독권이라 그래요. 한 달에 얼마 하면은 그 게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거든요.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도 지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스트리밍 서비스 게임을 이렇게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국내 게임사들도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거기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임사들 많지는 않습니다. NC소프트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대형 게임사. 그래서 저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에 성급하게 뭔가를 매수하고 그럴 이유는 크지 않아요, 사실. 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NC소프트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0.54% 정도 이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 부분까지 좀 조정받아서 내려왔거든요. 제가 NC소프트 종목 상담 해드릴 때도 51만 원 위로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어질 수 있으니까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상담을 해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매도하시라고. 51만 원 위로는. 제가 분명히 배트맨 시간에 종목 상담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받을 때 매수를 지금이 그 타이밍이 돼가는 거죠. 그 타이밍. 해서 제가 오늘 종가로 NC소프트를 당장 사세요가 아니고요. 지금 가격 구간이 지지 반등할 수 있는 가격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런 부분들 수급 변화 체크하시면은 또 충분히 좀 좋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좋은 건 펄어비스예요. 자체 서비스 또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이제 가격적인 횡보 구간입니다. 펄어비스도 제가 종목 상담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21만 원 가격을 당장에 막 돌파해서 올라가기 어렵고 가격 횡보 흐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예? 하지만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냥 보유, 홀딩 의견 드렸거든요. 지금 가격 옆으로 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2.65%, 20만 1,300원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격 구간에서 횡보 이후에 분명히 가격 방향성을 나타내요. 근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 가격 방향성을 나타낼 가능성보단 상방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펄어비스도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그럼 게임 관련해서요. 일단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라는 움직임 보였었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하겠다라는 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또 게임 중독을 유발하는 정책이다 라면서 또 반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그 게임을 혹시 우리 앵커님은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네. 그 제재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게임 끊으실 거예요? 아니요, 상관없이 할 것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유저들은 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대신에 투자 심리 면에서 이제 게임주들의 그 실적,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증권사의 그런 리포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기준으로는 게임 유저들이 그런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게임을 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거예요. 게임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절을 해야죠. 스스로 조절을 해야 되고 저는 뭐 WHO에서 그 질병 관련 그 질병 코드 분류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경쟁력 있는 게임사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클라우드 기반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VR, AR, VR 이런 서비스,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주가는 충분히 또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딱 질문하시니까 바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제재가 있더라도 일단 심리적으로 이 이용자들은 계속 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게임주 강세 예상하셨습니다. 자, 테마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자결제랑 NFC 섹터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나 코나이 보면은 7.86%나 오르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 전략이나 뭐 앞으로 어느 정도나 갈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실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는 아마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도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 관심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서울페이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핀테크도 이제 풀어야 할 숙제가 좀 많이 있다고 봐요. 이 각종 규제. 근데 그게 계속 풀려가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풀려갈 것으로 보는데 저는 뭐 사실 코나이도 굉장히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고 오늘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코나이를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때가 여기거든요, 여기. 요 5월 14일. 오. 예, 중순쯤에 코나이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미넨지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미넨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 달고 좀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적을 내야 돼요. 결론은 실적을 못 내면 네. 기대감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적이 안 나오면 또 금방 2분기 어닝 시즌 오거든요. 실적 안 나오면 또 이렇게 밑으로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 하나하나에 대한 사업 내용 그리고 실적 전망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냥 좋다 하더라, 좋다더라 이런 말 듣고 매수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차트, 그림만 놓고 추천하는 데도 엄청 많거든요. 뒤통수 맞기 십상이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한 거, 그 분기 보고서, 사업 내용이라든지 또 포괄 손익계산서. 사실 뭐 재무제표 보시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재무제표가 아니더라도 현금 흐름표만큼은 꼭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공부하시면서 체크하시면 굉장히 또 좋은 종목을 매수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에서 유념해야 될 이슈와 오늘장에서 흐름 나타나는 테마와 섹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고수와 함께하는 명견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네, 고수님 6월 22일에 강연회 예정돼 있으시다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6월 22일 날 제가 이제 을지로 유한타증권 이제 본사 3층에서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수익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주제로 강연회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날짜를 조금 제가 앞당기고 싶어지고 있어요. 왜요? 이 종목들이 제가 준비한 섹터나 종목들이 자꾸 움직여요. 네, 자꾸 좀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좀 조급하고 좀 강연을 좀 앞당겨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뭐 제가 이제 주제 뭐 종목을 다 오픈할 수는 없어요, 사실. 강연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바쁘신 시간이다 하더라도 바쁘셔도 꼭 시간을 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이제 하반기도 뭐 녹록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반기 결산 좀 따뜻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는 수익은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에서 강연회 열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고수의 상담 시간이 됐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모두 받고 있습니다. 먼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4989 문자 방법 안내 드릴게요.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로 되어 있네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시죠? 상보요. 상보요. 예,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3,680원인데. 3,680원.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 정도요. 15% 정도요. 예, 조금 많이 높게 사셨네요. 예, 옷 때문에 찍어가지고 아주 한양와서 쩔 모르겠어요.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수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상보를 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걱정이 크시죠? 예, 물로 그냥 해가지고요. 예, 모르시고. 예, 예, 상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기업도 잘 모르고 뭐 한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그랬습니다. 예, 그냥 뭐 차트, 예, 그리고 그래도 그래핀은 들어보셨죠? 예, 예, 꿈의 신소재 그래핀. 예.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국일제지가 그 이슈의 방아쇠를 당긴 거죠. 상보가 당긴 게 아니에요, 아버님. 그쵸? 예, 국일제지가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래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덩달아서 올라갔죠. 예, 올라갔는데,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그래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예, 근데 이게 당장의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미래에 예, 지금 첨단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면은 뭐 폴리이미드 필름을 비롯해서 CPI 필름이라든지 그러니까 각종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뭐 반도체 소재 이쪽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핀 소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대량 생산 체제로 바뀌면서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IT 기업들이 그래핀을 소재로 쓰기 시작을 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국일제지가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못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또 이게 증자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6월 3일 날 아주 급락하는 시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근데 지금 2,000원 가격에서 왔다 갔다 불안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실률을 보지 마세요, 아버님. 어쩔 수 없어요.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못 하신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해서 2,000원 가격을 이탈시키게 되면은 손실이 더 커지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예. 해서 2,000원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냥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일단 끊자. 팔고 나서 더 반등 주고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가능이 없습니까, 그럼 전혀? 2,000원 이탈시켜 놓고 다시 반등 줘도 그건 기술적인 반등이고요. 아버님 매수가까지는 못 가요. 그리고 올라간다라는 100% 보장된 부분도 없고요, 아버님. 아시겠죠? 예. 그래서 2,000원 이탈하면 그냥 깨끗하게 결단을 내리시고 그냥 손절하시는 게 차라리 편해요. 그 다음에 예. 다시 기술적으로 노려보시면 되잖아요. 일단 팔고. 예. 그래도 되거든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2,000원을 이탈시키지 않고, 네. 2,000원을 이탈시키지 않고,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2,500원 부분까지는 가능해요, 일단. 지금. 2,500원 가격 부분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2,500원을 혹시라도 돌파해서 예. 그 위로 올라간다. 예. 그러면 어디까지 보시느냐? 2,600원에서 2,700원 사이. 예. 여기까지도 조금은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대신에 올라오면 손실이 줄어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도 정리하시는 쪽으로 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꼭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상담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53번 님이 보내주셨어요. 미래에셋대우 8,400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8,400원으로 제가 봤을 때는 꽤 오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2018년 가을에 사신 것 같거든요. 오래 갖고 계셨는데 어떻게 좀 더 기다리면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8,400원에 30% 비중을 담으셨어요. 미래에셋대우를. 네. 근데 이게 증권 섹터 종목 중에 미래에셋대우가 최선호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증권업종의 종목들, 증권주들을 볼 때 제가 항상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자본이익률. 지금은 증권사들이 수수료 가지고 수익 내던 시기는 지났어요. 수수료 가지고 수익을 못 내니까 매출이 안 나오니까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 이런 게 또 수수료가 나오죠. 이제 그쪽으로 또 막 영역을 확장하고 그리고 이제 IB로서의 자기 자본을 이용한 이익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준에 못 미칩니다, 사실. 그래서 제 최선호주는 아니었는데 차라리 증권주를 보실 거면 NH투자증권이나 키움증권이나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은 또 메리츠 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세 단계적 인하로 가서 폐지된다. 이런 부분도 좀 이제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당장에 그냥 0.5% 이렇게 0.05%인가요? 이게 내린다고 해서 크게 막 영향받는 거 없거든요. 차라리 그냥 딱 잘라가지고 그냥 폐지하면 모를까. 그래서 지금 주가 상승 탄력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래서 8,400원까지 비중 40%면 꽤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8,000원 가격 할 때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준이 없으셨던 거죠. 기준이 없으셨고 6,5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도 그냥 가지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뭐 이렇다 할 모멘텀은 사실 없습니다. 증권주에. 모멘텀은 없지만 그래도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실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수 있다면 그래도 배당은 나오잖아요. 배당. 그래서 뭐 작년에 매수를 하셨다면 올해 배당도 받으실 텐데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4월 고점 이제 8,000원 가격 구간.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 미래에셋대우를 보유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8,000원, 7,500원, 7,500원이 아니고 제가 요 가격 7,700원, 800원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상담 받으신 분은 제가 7,700원, 800원 요 가격 이탈 안 된다. 요 가격 기준으로 홀딩 의견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 미래에셋대우가 반등을 줘서 올라오게 되면 지금 7,700원부터 800원 그리고 7,900원 이런 가격은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가격이에요. 저항으로. 하락 변곡점 가격이죠. 그래서 이 가격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놓고 가격을 8,000원 이하로 내려놓으시면 그래도 좀 비교적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빠져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은 홀딩 의견 그리고 7,700원 가격 부분서부터 한 7,900원, 8,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셨다가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8412번님이 탑 엔지니어링 1,200원에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지금 딱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마 이때 더 오를 거면 갖고 있어도 되는데 내려갈 바에는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상담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탑 엔지니어링 1,200원에 20%세요. 1,200원에 20%. 네. 그럼 이제 그 수요일이나 오늘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수요일이나 오늘 네.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탑 엔지니어링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비중을 한 번에 20% 실으시는 게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시장 상황. 그리고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금요일이에요. 내일하고 모레 그리고 G20 정상회담 정상회의 이것도 다가오잖아요. 성급히 20% 30%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금요일에. 그냥 오늘 탑 엔지니어링 좋아요. 그러면 오늘 한 10% 이내로 매수하고 조정받으면 좀 더 매수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중 20% 들어가신 거는 조금 성급하셨다. 그리고 바로 5월 22일 날 윗골이 길게 달아놓고 있잖아요. 장중 고가가 9.8% 11,200원 찍어놨어요. 그럼 바로 얼마 직전이죠, 직전. 그럼 지금 마찬가지로 이 1,300원 위로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 다 고점에 물려 계신 거잖아요. 부담이잖아요, 부담. 맞죠? 네. 좋은 종목이면은 맞지만 오늘 1,200원 20% 들어가신 것은 조금 과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정 시에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20% 들어가셨으니까는요. 추가 매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 단기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은 제가 9,800원으로 정해드릴게요. 1,2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9,800원 밑으로 밀리게 되면 절반 정도 줄이시고 그 이하에서 더 좋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0%에서 비중 안 줄이시면 더 좋은 가격에 와도 추가 매수 못 해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대신 추가 매수 하실 수 있는 가격 구간은요. 8,500원 가격 구간이에요. 61선, 21선 이런 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이 가격은 이평선은 후행입니다. 후행. 그러니까 21선, 61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9,800원 이탈시키지 않으면 고점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20일 변곡점 가격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변곡점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1,500원에서 11,000원 가격 구간은 그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은 아니에요. 근데 위로 보실 수는 있지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요. 일단은 9,800원 기준으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800원 지지 여부 계속해서 잘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0807번님이 우수 AMS 5,035원 2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5,035원이어도 한 몇 달 정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올 초에 아마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고수님? 5,000원 이하로 내려가면서는 좀 관리를 하셨어야 돼요.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5,000원 위에서 매수를 하셨고, 보시면, 자, 이날 1월 달에 1월 28일 날 아주 굉장히 좋은 강한 양봉을 만들어 놨죠. 강한 양봉. 그러면 상승의 반등, 상승의 시세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날 1월 28일의 시가, 종가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좋은 거고, 종가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흐름이고, 두 번째, 차선, 이 시가입니다. 시가. 또 이 중에 이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온 가격 자리가 있어요. 그 가격을 이탈시키는 것도 좋지 못한데, 이 가격 흐름을 보시면 종가를 지키지 못했죠. 자, 요렇게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확대. 자, 이날 종가가 6,120원. 다음 날 종가가 6,080원 깼어요. 근데 많이 깬 건 아니잖아요. 몇 호가 차이 나지 않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보세요. 수요일 날. 고가가 6,080원. 전일 종가가 6,080원. 저항받았죠? 네, 저항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흐름은 물 건너 갔다는 소리예요. 물 건너 갔구나. 아, 가장 좋은 흐름은 물 건너 갔구나. 저 종가를 지키지 못하면서 저항으로 바뀌어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시초가까지는 지켜줄까? 네. 언제 깼어요? 2월 22일 날. 그러면 5,000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요, 이날까지는 보유가 가능해요. 21일까지는 보유가 가능하고, 저 시초가가 지켜지는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위쪽으로 더 보실 수 있죠. 하지만 22일 날 깨버렸단 말이에요. 봐봐요. 이 시초가를 이탈시켜 버리니까 저항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27일 날 장중 고가가 4,965원. 이날 시가 4,885원. 봐봐요. 저항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냥. 네. 이게 가격 시세예요, 가격 시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니까 손절을 못 하시고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거를, 가격 시세 변화를 이해를 못 하시니까.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가격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가격 반등 주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4,750원 위로 5,000원 가격 구간은 저항으로 남아 있어요. 저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이 좀 많지 않으신 것 같긴 한데, 요 가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좀 요청을 하시거나, 요 가격 구간에서 수급 체크하시면서 대응이 필요한데, 최근에 반등 주는 거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수급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중간중간 외국인이 팔기도 하지만 중간중간 사주면서 들어온 거거든요. 반등 시세를. 그래서 기관 수급이 들어와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기관은 지금 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셔서 대응하셔야 되는데요. 4,700원 위로 5,000원 부분까지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전화를 주시던가, 상담 신청을 하시던가, 아니면 또 뭐 오픈 채팅방 찾아오셔가지고 또 종목 상담 질문 주시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참고하셨다가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1080번님이 현대 로템 보내주셨어요. 28,950원에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당시 그 대북 관련해서 철도 테마주였죠. 급락한 이후에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지금 현대 로템뿐만 아니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밤이죠. 간밤이 아니고 지난밤에 기자회견, 아일랜드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기자회견하면서 또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현대로템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죠? 28,950원이요. 28,000원이시면 엄청 위시잖아요. 네. 저는요, 지금 19,150원 가격에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상승을 하려면 50% 가까이 상승을 해야 돼요. 45% 이상, 50% 가까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쉬울까요?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들 그게 3차에서 핵 협상, 핵 문제가 완전 타결될 거로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겠죠. 3차 정상회담을 한다면.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저 28,000원까지 올라갈 핵 문제에 대한 해결이 3차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보장도 없고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팔아야 할까요? 저는 냉정하게 네. 생각하면 제가 이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언급을 해드리면 이거 매도 못 하세요. 네. 언제까지 가지고 가요, 이거? 좀 결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단. 매도 하시고요. 지금 50% 올라가는 것보다 매도 하시고 2분기 어닝 시즌이라든지 또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5%, 10%씩 이렇게 수익 내가시면서 이 손실을 상쇄시키는 것이 훨씬 빠를 수 있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는요. 지금 가격 구간에서 뭐 추가적인 하락도 뭐 제한적이겠지만 반등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반등 준다 한들 손실이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그냥 저는 여기서 깨끗하게 일단 끊고 결단을 내리시고 종목 교체. 그 추후에 다시 대북 관련된 종목들은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다시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기회는 제공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기대하고서 가지고 가시기에는 너무 괴로운 거죠. 그걸 기대하고 가져가시기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끊고 추후에 다시 하시면 돼요.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고수님. 일단 현재 코스피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일단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비둘기 파월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참 시장 상황이 제 식대로 표현하면 코미디가 돼가는 것 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 격화, 그리고 대멕시코 관세 부과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근데 금리 인하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미중 무역 분쟁 우려 완화, 해소, 타결 이게 더 좋은 걸까요? 그 시장의 스마트 머니는 어쨌든 주식시장은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거죠. 파생 쪽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머니들이 지금은 굉장히 갈팡질팡해요. 그리고 보는 쪽으로 보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미 연준의 수장,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은 또 중요한 내용은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안 했어요. 여전히 인내심입니다. 여전히 인내심.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그냥 기대감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주세요. 한다 안 한다 예단할 필요 없습니다. 네, 예단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승재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여승재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6월 22일에 강연회 예정돼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고수는 지금은 오늘 여기서 굿바이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정재훈 전문가와 함께 주식 잔소리 2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